윤용호가 돌연 세간에 해자되는 진술 한 적 없다. 딱 잡아떼고 나왔습니다. 발뺌을 했습니다. 오늘 윤용호 씨 입이 다시 주목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원래 그제 10일 날 본인이 이 구형 선고가 있었죠. 구형 선고, 징역 4년을 구형받았는데, 원래는 그 전에 구형 선고가 있으면은 이제 최후 진술을 하게 되죠. 피고인이 최후 진술을 하는 자리에서 본인이 모든 걸 다 털어놓겠다는 이야기를 해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막 기자들 모여들고 방청객들 모여들고 그제 그래서 이 법정 외에 또 다른 법정 하나를 통째로 비워서 거기서 중계를 하기도 하고 그 소동을 벌였죠. 그래서 입에서 통일교에서 로비한 그 정치인들 15명 그리고 이 한학자 총재를 아련을 한 16명의 명단이 나올 거다. 그렇게 했는데 불지 않았죠. 불지 않았습니다. 불지 않아서 이게 뭔가 또 압력이 있었구나는 생각을 했죠. 자, 그런데 오늘 다시 윤용호 씨의 입에 주목이 된 것은 오늘 윤용호 씨가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에서 뇌물 그 정치자금 불법 정치자금 1억 원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있죠. 그래서 오늘 권성동 재판이 있었는데 거기에 윤용호 씨가 정인으로 채택이 돼서 오늘 출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그러면은 이것이 결국 권성동 야당이지만은 정치인들에게 돈 준 이야기니까 또 새로운 어떤 폭로를 하지 않겠느냐. 그 기대를 모았죠. 정말 진실을 밝혀야 되니까 기대를 모았는데 오늘 엉뚱한 소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엉뚱한 소리를 하기 전에 어젯밤에 통일교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갑자기 발표를 했습니다. 어제 한밤중에 이 통일교가 자, 그건 제가 이 소개를 드리는 건 이거하고 오늘 갑자기 말을 바꾼 윤용호 돌변을 한 것하고 연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통일교가 어젯밤중에 송용천 통일교 한국협회장 명의의 입장문을 발표를 했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윤용호 꼬리자르기를 시도를 했습니다. 자, 일단 입장문에서 통일교 공식 입장문이죠.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과 우려를 끼친 점에 대해 깊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그리고 이 동영상까지 다 공개하면서 사과하는 거. 그런데 입장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 교단은 조직 차원에서 정치 권력과 결탁하거나 특정 정당을 지원해서 이익을 얻으려는 계획이나 의도를 가진 적이 없다. 조직 차원에서, 통일교 차원에서 한 적이 없다. 최근 법정 진술로 파문을 일으킨 윤용호 전 본부장의 행위는 개인의 독단적 일탈이었다. 이거 통일교 차원에서 한 게 아니고 윤용호가 혼자 한 거야. 자기가 혼자 한 거야. 자, 그런데 그럼 윤용호 씨는 혼자 왜 했을까요? 그렇게 왜 여기저기 정치인들에게 가르띠에 시계 주고 그 4천만 원 박스에 넣어서 주고 또 수천만 원 돈 주고 윤용호 씨가 왜 했을까요? 자기 돈으로 했을까요? 자, 어쨌든 그렇게 개인의 독단적 일탈이었다. 이렇게 규정을 해버리고 그러면서 이렇게 통일교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감지하고 차단하지 못한 것은 조직의 관리 책임이다. 이건 이 정치인들 접촉하고 이 로비한 거는 윤용호 개인이 일탈이고 우리가 그 윤용호를 감시하지 못한 것은 우리 잘못이다. 이런 논리를 지금 들이댄 겁니다.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한국 사회와의 신뢰 회복, 공공성 회복을 교단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두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거꾸로 이제 제가 윤용호 씨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거 뭐야? 나는 분명히 그러니까 통일교를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앞장서서 하고 넘버 2 되는 입장에서 모든 것을 다 하고 또
가령 예를 들어서 전재수에게 4천만 원을 주고 시계, 고급 시계, 까르띠에 시계하고 막 준 거는, 이것은 그 선대인 문선명 교주의 최대 수건이었던 한일 해저 터널을 뚫는데 어떻게 내가 기여를 해볼까 해서, 그때 문재인 정권이었고 부산 출신이고 전재수 부산 출신 국회의원이고 해서 내가 로비를 한 건데, 이게 왜 개인 차원이야? 이건 통일교 전체 차원에서 자기가 총대를 맨 거죠. 그러면은 윤용호 씨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거 다 풀어야 되겠다. 다 풀어버렸어. 내가 뭐 통일교를 지켜줄 필요가 없어. 다 풀어버리자. 자기가 알고 있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2시 반에 권성동 의원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기 때문에 또다시 오늘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윤용호 어젯밤에 손절당했으니까, 통일교로부터 손절당했으니까 뭔가 이야기를 하겠구나. 이 촉이란 게 있죠. 기자들 촉. 저도 그렇게 어느 정도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분명히 뭔가 폭탄 발언 나온다. 2시 반. 그렇죠. 저도 2시 반을 막 기다렸는데, 그게 아니고 거꾸로 윤용호 세간에 회자되는 진술한 적 없다. 세간에 회자되는 게 아니고 본인이 다 이야기를 법정에서 했고 녹취록에 있기 때문에 이게 쟁점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세간에 회자되는 진술한 적 없다. 이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 일단 오늘 법정에서 나와서 그 권성동 의원의 증인으로 나온 거죠. 권성동 변호인이 이 증인과 권성동 의원 사이에 정말 뭔가 주고받을 만한 인적 신뢰관계가 있었느냐, 이런 질문을 받고 하니까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지금 그 윤용호 씨는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을 직접 줬다고 이렇게 지목된 인물이죠. 그래서 이 권성동의 변호인이 그만큼 두 사람의 신뢰관계가 있느냐, 진짜 1억 원 줬느냐, 이 말입니다. 이 말을 하는데, 권성동이 왜 다른 정치인 이야기까지 지금 윤용호 씨가 합니다. 오늘 법정에서 뭐라고 하냐, 애들로 말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세간에 회자되는 것도 저는 그런 진술을 한 적이 없다. 제가 여러 오해를 최근에도 받고 있는데, 지금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저는 제가 만난 적도 없고 그 통화 내용에서는 다 만났다, 어프로치했다, 접근했다 다 이야기를 했죠. 만난 적도 없고, 굳이 표현한다면 지금 이 케이스, 그러니까 권성동 사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밖에 지금 이야기들 나오는 거, 제가 만난 적도 없는 분들에게 금품을 전달한다, 아니 이런 게 말이 안 된다, 일면식이었고 처음 만났다, 지금까지 법정에서 했던 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린 겁니다. 그리고 변호인이, 이 권성동 변호인이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그럼 특검에서 조사를 받는 당시 분위기가 증인이 기억나지 않는 것도 기억을 하는 것처럼 진술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였나? 그러니까 강압에 의해서 진술을 한 거냐? 그러니까 권성동 변호인들은 권성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강압에 의해서 권성동에게 돈을 줬다고 이야기했던 거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런데 윤용호가 그런 부분도 있었다, 강압적인 것도 있었다, 제 기억이 왜곡된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복귀하는 데 한계가 있고, 세간에 해자되는 부분도 제 의도하고 전혀 그런 진술을 한 적이 없다, 얼버무리면서 오락가락합니다 지금. 근데 어쨌든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말을 다 씹어버리는 거죠. 씹어 먹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했다고 인정한 부분도 뒤집어 버렸습니다. 권성동에게 돈 줬다고 해가지고 권성동 구속까지 됐는데, 이제 좀 말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자기는 정치권에 로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 권성동부터 저 말을 바꿉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그 권성동과 관련해서 질문에 대해서 정언을 거부를 한 상태에서 조사 신빙성, 특검의 조사 신빙성을 막 문제를 삼았습니다 오늘. 그리고 재판부가 오늘 다음 재판에 또 정인신문을 계속하겠다, 15일에 정인신문을 또 하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완전히 이 말을 바꿔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15일 또다시 한번 어떤 그 사흘 후죠. 다음 주 월요일인가요? 그날 또 어떤 이야기를 할지를 봐야 되는데 어쨌든 현 단계에서는 말을 다 바꿨습니다. 그전만 해도 현 정부의 장관급 인사 4명 뭐 이미 다 나왔죠. 뭐 전재수 뭐 장관까지 사퇴하고 정동영 그다음에 이종석 국정원장 뭐 임종성 그 친명 7인에 다 나왔습니다. 그 본인이 한 이야기입니다. 윤용호가 현 정부의 장관급 인사 4명을 비롯해 국회의원 리스트를 특검팀에 말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 민중기 특검에서도 우리가 그런 진술 들었다 그 이야기까지 다 했는데 지금 갑자기 그런 진술을 한 적이 없어요. 오래발을 딱 내민 겁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왜? 이것은 혼자 이렇게 결정한 게 아니고 자기들 이제 꼬리 자르기까지 막 하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 통일교 전체와 이렇게 컨센서스가 이루어져서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이건 제 판단입니다. 제 판단에 가장 결정적인 이렇게 진술 번복을 하게 된 것이 이재명의 급박성 발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냐? 2번 12월 2일, 12월 9일 2번 통일교 해산 이야기를 했죠. 통일교를 해산시켜버린다는 이야기를 했죠. 아주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통일교를 해산시킨다. 정권이 어쨌든 뭐 출범한 지 6개월밖에 안 되는 서서리 퍼른 정권이 해산시킨다. 그 급박을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실제로 이 정권은 다른 정권하고 다르죠. 아주 나쁜 의미로 한다면 하는 정권이죠. 검찰도 해체시켜버리고 국민의힘도 해산시켜버리겠다고 하는 정권인데 거기서 통일교 해산 이야기가 나오니까 일단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다. 일단 그런 분석이 가장 제 판단에는 가장 그 합리적인 추측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재명이 말한 해산을 한다는 것 중에서도 바로 이 대목이 이 통일교 전체 그리고 또 이 윤용호 전 본부장의 오금을 저리게 만들지 않았을까. 일단 신문 기사를 하나 보여드리죠. 어떤 내용인지.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그저께 기사인데 12월 10일에 국무회의가 또 있었죠. 9일에 있었죠. 9일에 있었고 그 다음 날 신문에 통일교 겨냥 7일 만에 해산 또 꺼낸 이재명 재산은 정부에 기속되나. 해산되면은 그 재산 통일교 재산 정부에 기속되는 것 아니냐. 재산 통일교 재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재명이 9일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 종교단체에 대해서 그 통일교를 뭐 겨냥한 거고 조원철 법제처장한테 자기 이제 대장동 변호사 출신이죠. 조원철 법제처장한테 정치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을 하는 종교단체 해산 방안을 검토했느냐. 지난 2일에 검토하라고 했죠. 검토했느냐. 그러니까는 그 조원철이 결론을 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밝히기 어렵다. 왜냐하면은 거기 TV로 생중계되고 있었죠. 국무회의가. 그런데 거기서 검토한 내용을 그대로 밝히기 어렵다고 하니까는 이재명이 다른 이야기는 나중에 하더라도 결론부터 말해봐. 결론부터 해산시킬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막 몰아붙입니다. 몰아붙이면서 이 정치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을 하는 종교단체 해산 방안을 검토했느냐. 그래서 지금 말하기 어렵다 하니까는 결론을부터 말해봐 하니까는 조원철이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헌법 문제라기보다 민법 38조의 적용 문제로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 행위를 지속했을 때 해산이 가능하다. 위법 실태가 그에 부합하는지 확인돼야 할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뭐라고 하냐면은 갑자기 통일교가 듣기에 따라서는 무시무시한 말을 합니다. 이재명이 그러면 종교단체 해산 뒤에는 해산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죠. 종교단체 해산 뒤에는 재산은 그 종교단체 재산은 정부에 기속되느냐. 재산 다
뺏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정부가 기소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조원철이 해당 정관에 정해진 대로 하고 이제 재산이 어떤 법인이나 이런 것이 해산되면 정해진 대로 하고 정관이 없으면은 국가에 기속하도록 돼 있다. 정부 국가에 기속하도록 돼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차하면 통일교를 해산을 시키면서 통일교 재산을 전부 다 국고에 환수해버렸겠다는 이야기죠. 통일교 입장에서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통일교 해산 이야기를 하고 통일교 재산 국고 기속 문제까지 했습니다. 통일교 재산 얼마나 될까요? 전 세계의 재산이 있죠. 처음에 미국에 시작을 했어요. 미국의 언론사도 있고 또 일본에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국내 재산이 어마어마할 텐데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는 최근에 이렇게 찍게 된 거는 없고, 이 문선명 전 교주가 사망하고 나서 이런 조사를 쭉 찾아보니까 2009년 말 기준, 좀 16년 전, 26년 전입니까? 16년 전 기준이죠. 16년 전 기준에 통일교의 국내 재산이 보도를 한 걸 보면은 1조 7,361억 원. 16년 전에. 그 재산이 국내에 있다는 겁니다. 15개 기업체를 가지고 있는데, 많이 아시는 이제 세계일보나 아니면 일화, 용평 리조트. 이런 것에서 15개 기업의 자산 가치가 1조 7,361억 원. 16년 전에. 뭐 그것이 지금 재산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천문학적인 그 재산을 통일교가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거를 정부에 계속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이제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 통일교 입장에서는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런 그 사안들이 결국은 윤용 씨가 돌변을 해서 세간에 해자되는 그런 진술을 한 적 없다. 이렇게 바꾼 배경이 아니니까 그렇게 제가 합리적으로 추론을 해보는 겁니다. 갑자기 이렇게 바뀐 게 너무 이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이게 그동안 했던 말들 아니면 녹취록 또 언론이 추가로 취재한 내용들 이것이 그냥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그 게이트, 통일교 게이트는 계속 될 수밖에 없습니다.